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채팅창에 출석 확인 위해서 학번하고 이름 적어주세요. 네, 지금 계속 들어오고 계신데 들어오신 분들 학번하고 이름 출석해주세요. 채팅창에다가. 네, 6시 1분 됐으니까 바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넘어가는 것도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2022 이상 기초반 7주차 구조체와 이제 구조체 포인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의 교육자는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는 구조체, 구조체 포인터, 그다음에 구조체 배열, 그리고 마지막 파트 4에서는 구조체 정렬 그리고 공용체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구조체, 이 구조체를 왜 사용할까를 먼저 볼 건데 이제 구조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뭐 배열 이제 인트 하고 변수 하나 뭐 예를 들어 a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다 하면은 이 인트라는 이 a라는 변수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a하고 배열로 사용을 했잖아요. 똑같은 자료형을 많이 만든다 라는 개념인데 이 구조체는 이 struct student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구조체는 이제 관련 정보를 하나의 의미로 묶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인데 이 구조체를 보면은 차형, 인트형, 뭐 플로트형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배열은 하나의 자료형을 여러 개 만드는 거지만 구조체는 여러 개의 자료형을 하나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조체 사용 방법을 알아야지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구조체는 이제 간단하게도 이 스트럭트라는 것을 메인 함수 외에 다른 영역에다가 스트럭트를 쓰고 그다음에 이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구조체 안에 어떤 변수 멤버들이 들어갈지를 적어내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차형으로 네임, 메이저, 에이지, 그다음에 주소, 평균 학점, 전공 학점, 그다음에 순위 이렇게 쭉 넣었는데 이거를 선언하는 방법은 앞에 스트럭트를 쓰고 그다음에 위에서 설정을 했던 이 구조체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변수명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쉽죠? 그래서 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이 멤버 안에다가 내용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 구조체 이름을 쓰고 이 닷 연산자라고 점을 사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즉 구조체하고 점을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들에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너무 많으면은 힘드니까 한 4개 정도만 해서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했더니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구조체는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처럼 이렇게 먼저 struct student라는 구조체를 쓰고 이 구조체 뒤에다가 S1이라고 전역 변수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전역 변수. 자, 지금까지 메인에서 변수를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메인 함수 안에서만 변수가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인 함수 외에서, 즉 구조체를 만들고 그 뒤에다가 변수를 설정을 하면 전역 변수라고 해서 이제 메인 함수 외에 다른 함수 안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역 함수는 나중에 이 코딩 도장 끝부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 이전에는 struct를 쓰고 그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쓰고 그다음 변수명 S1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일일이 매번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 typedef struct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typedef struct라는 거는 지금 내가 설정한 구조체에 해당하는 자료형을 만들어라라는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이 typedef struct 다음에 오는 이름 부분은 구조체의 이름이 되고 이 밑에 오는 부분은 구조체의 별칭이 됩니다. 별칭. 이 별칭 부분이 중요한데, 앞으로 이 별칭 부분을 설정을 했다면 앞으로 구조체를 선언할 때 이 별칭만으로 이렇게 구조체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2 구조체 포인터인데, 구조체 포인터는 왜 사용할까? 보통 구조체에는 멤버 변수가 여러 개 들어있어서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이제 차, 뭐 1바이트, 1바이트, 4바이트, 1바이트 쭉쭉 해서 한 10바이트도 넘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 많이 변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제 더 크기가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구조체 변수를 일일이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포인터에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제가 사용 방법을 하고 다시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포인터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 아까랑 똑같이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 자체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체를 만들고 그냥 변수가 아니라 이 포인터기 때문에 포인터 변수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 변수가 아니라 포인터 변수로 선언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포인터 표시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포인터 자체는 주소 값을 담는 변수잖아요. 주소 값을 담는 변수. 그렇기 때문에 아직 메모리 안에 할당된 그 메모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락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할당해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조체 멤버에 접근할 때는 아까 전에 이제 그냥 구조체 변수 S1이라고 썼을 때는 이 다트 연산자 점을 사용해서 멤버에 접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체 포인터에서는 이 화살표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S1 화살표 네임 해가지고 이하연이 이렇게 들어가고. 네. 근데 이 구조체 포인터에서 이 점으로 멤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인터 S1 자체가 포인터가 역참조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S1에서 네임 이런 식으로 원래는 멤버에 접근을 하는데, 이 역참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메모리에 있는 값 안으로 원래 메모리에 있던 주소로 가서 그 부분을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멤버를 점으로도 참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구조체 포인터도 사용 방법을 알아야겠죠. 자, 구조체 포인터도 똑같이 type def 사용해가지고 이 구조체 별칭으로 따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이제 동적 할당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체 포인터가 이제 주소값을 받는 변수잖아요. 포인터니까. 그래서 다른 구조체 변수를 만들고 그다음에 구조체 포인터도 하나 만들어서 그 변수에 저장된 부분을 포인터
옮겨주기만 해도 포인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구조체 변수를 일일이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포인터의 메모리를 할당하여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일단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어, 약간의 슈도 코드 비슷한 형태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위에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차형 네임으로 20 정도를 받고 차형 메이저를 20 정도 받고 인트 에이지를 받고 차형 어드레스를 100바이트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스튜던트에 대한 구조체고 그리고 메인에 들어와서 이 스튜던트 S1이라는 변수를 설정을 하면 메모리에 어떻게 잡히냐, 메모리에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를 딱 받는 순간 메모리에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 이제 이해하기 쉽게 10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100번지의 네임 제일 처음에 네임 잡혔으니까 네임이 20바이트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메이저 20바이트 들어가고 그다음에 에이지가 인트니까 4바이트죠. 4바이트 들어가고 어드레스 100바이트니까 100바이트 이렇게 4개가 잡힙니다. 요게 S1. 근데 이 구조체의 변수잖아요. 근데 이 변수를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은 어떻게 되냐? 여긴 이제 메인 함수 영역. 메인 함수 영역에 S1이 이렇게 잡힌 거고 이 변수 자체를 이제 A 함수에 넘겨주면 이 A 함수 영역에서도 똑같이 S1의 크기만큼 잡히는 겁니다. A 함수 영역은 1000바이트부터 시작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1000, 1020, 1040, 1044 해가지고 똑같이 144바이트, 똑같이 144바이트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함수가 하나만 있으면은 요거 잡히고 끝인데 앞으로 함수를 엄청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함수를 쓸 때마다 144바이트씩 잡힌다는 거겠죠. 그러면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거를 좀 효율적이게 만들려면은 구조체의 포인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포인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스튜던트 월락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할당을 했으면은 뭐 아까랑 똑같이 144바이트가 잡히게 되죠. 이게 메인 함수 영역에. 그리고 A라는 함수의 파라미터로 이 구조체 포인터만 넘겨주는 겁니다. 포인터를 넘겨준다는 거는 주소값이 들어있는 것만 넘겨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A 함수가 1000번지부터 시작을 한다고 가정하면은 이 1000번지의 1바이트 안에 100번지로 가라라는 이 포인터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는 144바이트를 처음에 메인에서 선언을 하고 A 함수로 왔을 때 또 144바이트를 선언을 했는데 여기는 1바이트만 있으면 되죠. 1바이트. 그러면은 거의 엄청난 효율성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여기 100번지로 가서 얘를 참조를 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선언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포인터에 메모리를 할당하는 게 효율적이구나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조체 배열에 대한 내용인데 구조체 배열을 왜 사용할까? 똑같은 구조체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타이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료형과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로 구조체도 배열로 만들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 배열을 선언을 했을 때 메모리에는 이런 식으로 담기겠죠. 100번지에는 P0에 X 값이 담기겠고 인트 두 개니까 4바이트씩 해가지고 얘는 Y, 얘는 1의 X, 1의 Y 해가지고 총 140번지까지 이렇게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조체 포인터 배열도 만들 수가 있겠네?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배열은 그 주소값을 갖는 주소값들의 배열이겠죠, 그럼? 자, 이거를 이제 메모리에 어떻게 올라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런 int x, y를 구조체를 선언을 해주고 포인터 p로 포인터 배열 5개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이 안에 값은 없고 그 주소값을 담는 배열만 5개를 선언한다는 뜻이니까 그 공간만 이렇게 잡아줍니다. 1바이트씩 해가서 총 5바이트. 안에 있는 값들은 아직 담기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그 안에 말락을 통해서 그 메모리를 또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P0부터 말락을 당기면은 이제 말락 자체가 메모리에 힙 영역에 스택 영역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즉시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제 첫 번째 XY가 잡히겠고, 두 번째 2453번지에 이렇게 잡히고, 연달아서도 잡힐 수가 있겠죠. 그리고 쭉쭉쭉 뭐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잡힐 때마다 여기 값이 써지는 겁니다. 첫 번째 1000번지를 잡았으니까 여기에 이제 1000이 들어가겠고, 두 번째 1100번지, 그러니까 P1에는 2453번지가 들어가겠죠. P2에는 2461이 들어갈 거고, P3는 5367,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7824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메모리 잡히는 거는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만 사용을 해주는 거니까, 만약에 P1을 참조해라 하면은 여기 있는 값 1000번지 이렇게 가가지고 X, Y를 참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조체 정렬인데, 구조체 정렬이 무슨 말이냐? 구조체는 메모리에 올라갔을 때 멤버를 정렬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제 CPU에서 32비트 아니면 64비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CPU에서 메모리에 접근할 때 한 번에 얼만큼 읽을 수 있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2비트는 한 번 읽을 때 4바이트씩 읽고, 64비트는 한 번 읽을 때 8바이트씩 한꺼번에 읽습니다. 만약에 32비트에서 이 4바이트보다 작은 데이터에 접근할 때는 효율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5바이트면은 이제 4바이트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8바이트를 읽는 거나 그다음 4바이트 읽는 거나 똑같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할 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실제로 여기 이 구조체를 보면은 차형하고 인트형 하나씩 있는데, 이러면은 차형 1바이트고 인트형 4바이트니까 총 5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메모리에는 100번지에 X, 그다음 101번지에 Y 해가지고 105까지 이렇게 담길 것 같지만, 사실 4바이트 단위로 이제 읽어내기 때문에 X에 1바이트가 담긴 순간 여기는 4바이트를 잡는 겁니다. 물론 X는 1바이트지만. 그리고 남은 3바이트는 어떻게 하냐? 그냥 남는 공간으로 아무거나 때려 넣는 겁니다. 이 과정을 패딩이라고, 패딩. 남는 공간을 그냥 아무 걸로나 채워 넣는. 그리고 이제 104번지부터 또 Y로 4바이트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얘는 결국엔 8바이트가 잡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리는 패딩을 할 때 이 구조체에서 가장 큰 자료형의 배수로 이제 정렬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에 만약에 롱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롱은 8바이트니까 8바이트의 배수로 구조체를 정렬해 준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공용체인데, 공용체는 사실 쓸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용체는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따로 알아보는 거를 추천하는데, 일단 설명을 하자면 공용체는 이제 멤버 중에 가장 큰 자료형의 공간을 공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멤버가 사용 중이면 다른 멤버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공용체는 일단 유니온, 앞에 이전 구조체는 스트럭트 사용했다면 공용체는 유니온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렇게 멤버들을 설정을 해줍니다. 차, 쇼트, 플로트. 고. 자, 메인 함수를 보면은 유니온 박스 B라는 거를 설정을 하고, 이 사이즈를 출력을 했더니 8바이트로 나오죠. 그 말은 이제 가장 큰 자료형의 공간만 잡아주는 겁니다. 여기는 차형이 총 8바이트니까 쇼트는 2바이트, 플로트는 4바이트니까 당연히 이 8바이트로 잡는 게 맞죠. 그 다음에 by, y에 2를 넣고 z에 2.4를 넣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x에 이하윤이라는 이제 문자열을 담았는데, 이걸 프린트 해보니까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는 맨 마지막에 들어간 값만 제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자가 있고 여기에 물건을 하나밖에 못 담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아무리 제일 처음 2를 넣고 2.4를 넣어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담긴 거 제외하고는 다 이상한 쓰레기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용체의 큰 특징이죠. 네. 수업은 여기까지고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8주차, 그러니까 5월 17일부터는 다시 화요일 오후 6시에 수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요거 말고는 공지사항 따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 안 하신 분들 지금이라도 출석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수업 끝났으니까 나가셔도 괜찮습니다.